정진석 비서실장을 협치카드로 내밀었어요. 윤핵관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네? 최악이에요? 몇 가지 볼 것도 없고 이미지거든요.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차라리 잘 모르는 김대기 같은 사람이 나와. 이관섭. 잘 정확하게 뭐 관료론 출신인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 보이는데 네.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전혀 육모방망이에 역사 인식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6개월 실형받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아마 저랑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뭐 거론됐던 사람이 주호영 국무총리 거론됐었나요? 그런 사람보다 못해 보이거든 이미지 자체가.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이게 협치가 될 상황인지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동갑내기 그러니까 술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는 여당 관리용이다. 여당 단속용이다. 딱 그래 보여요. 딱 그래 보여요. 여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진석 의원을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치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협치하라고 지금 자른 거잖아요. 선거지니까 이관섭 자른 이유가 뭐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이관섭하고 정무수석도 좀 잘린 이유가 그런 건데. 근데 협치 안 하고 그냥 여당 관리한다고? 정진석? 이번에 이건 뭐 100% 떨어진 건 아니지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줬잖아요, 박수현 후보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본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어떤 자신의 발언이라든지 자신의 인식이라든지 그게 선거에서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자기 편하다고 이렇게 뽑는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비서실장의 하마평이 많이 오른 거는 처음 봤거든요. 역대 어느 정권에도 한두 명, 뭐 두세 명 오르는데 막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끌다가 이제 정진석 딱 임명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포자기한 게 있어요. 아 누가 됐든 빨리 좀 해라. 아무나 좀 빨리 해라라는 거고 그 이제 앞에 나왔던 분들의 이름하고 비교를 하니 또 썩 더 좋지는 않지만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앞에 나왔던 게 이제 장제원. 뭐 장제원이나 정진석이나 뭐 이동관, 뭐 이동관이나 정진석이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정현, 뭐 김한길,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최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자라고요. 자 야당하고 일단은 관계, 뭐 지금 여야 모두 두루 원만한 관계를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했는데 당장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으로 지금 1심에서 지난해 8월에 6개월 실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홧김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야당이 좋아하겠냐고요. 야당에서 이미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따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그 육모방망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워딩이 그거예요. 육모방망이 얘기가 보수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이게 이제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저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제 뽀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육모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다 뽀개야 돼. 지금 대통령실부터 다 뽀개야 돼. 지금. 근데 이렇게 무섭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당의 분란, 분란의 시초가 뭐였냐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잖아요. 그때 뒤에서 저격을 시작한 게 장제원과 정진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뭐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 현장 가서 얘기하니까 옆에서 자 박수 이렇게 했던 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됐잖아. 김기현 대표가 그 수해 현장 갔거든요. 수해 현장 가니까 자 박수 이렇게 아니 사람이 좀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른 거 몰라도 수해 현장 가서 자 박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쪽에 좀 잘 붙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잘 맞겠지. 근데 야당에도 안 좋고 여당에도 안 좋고 여러 그래다 친일파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스스로 망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친일파 논란도 있고 뭐 하나 이분이 적격이라는 시그널을 저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근데 대통령 편에 대통령 뭐 술친구로 알려져 있고 뭐 후보 시절 제일 먼저 이제 모시고 온 분이기도 하고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뭐 근데 하여튼 뭐 다양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그러니까 윤핵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 그렇죠. 뭐 특히 언론 대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비서실장이 뭐 지금 상황이면 직원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직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사람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봐도 직원의 직자를 하나도 안 할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인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 뽑든지 네. 아예 모르는 사람 뽑든지 하면 다행인데 지금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선이 잘 제대로 됐다 보기. 또 하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라서 84년에 입사해서 맞아요. 한 15년 정도 있었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많이 부탁을 바란다. 네.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 후배 언론인들 이런 얘기하는 거. 후배 언론인. 후배 싫어. 후배 기자들 이런 거 제일 싫어해.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언론을 정말로 잘 언론 관계가 좋아질까? 대표적인 게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우리 장성철 네. 참칭 보수다 그래가지고 장성철이 이거 네. 방송사에다 공문 보냈거든요. 네. 아무나 보수라고 해서 아무나 부르지 말고 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반발을 맞아요. 하니 네. 고발했어요. 네. 고발을 그러니까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뭐 그래서 장성철 소장도 이제 맞고발하고 죽잖아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언론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겠죠. 굉장히 저는 우려됩니다. 언론 지금도 최악인데 언론하고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최악이다.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황당해하는 게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아유 깜짝이야. 선거 끝난 다음에 더 세게 나오네. 그리고 바뀔 생각이 1도 없네. 당선인들한테 국정 기조는 옳다고 주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는 진짜 아무것도 국민들의 뜻을 받을 생각이 없구나. 이 가운데 전당대회 당신 100%도 이분이 만들었어. 파도 끝이 파도 끝이 없어. 끝이 없네.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세요? 김광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욕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화, 경로, 그다음에 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게 입국닷을 하게 답답한 된다. 게 보도에 왜 경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는 걸 국민이 알아야 돼요. 경로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왜 화가 나죠? 그러니까 경로라는 용어가 뭔가 당연한다는 듯이 네.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어쨌다 하는데 네. 이게 결국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되는 걸 봤을 때는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로 안에 그 두 단어밖에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네. 단어 안에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보고라든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경로라는 두자로 밖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김광일 기자 얘기가 막 그런 뜻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구를 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립니다 기자들한테. 뭐 EXX 뭐 저 XX 이런 거는 들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그건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어요. 얘기했었고. 근데 그 이상을 하는지는 뭐 사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사실 만약 그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무서워서 대화 안 할 것 같거든요. 피하고 싶다. 전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아니라 옛날에 네. 장교나 우리 사단장이나 네. 뭐 높으신 분 중에 조금 거친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욕설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아. 욕설을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아주 진지하게 보고할 때 하는 경우. 그 조용가만 밑에 있고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일을. 일을 같이 할 수 저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욕 먹으면서 일할 수. 욕은 저도 들은 게 많은데 바로 고발당할 것 같아. 하지마. 바로 고발당할 것 같아. 고발 안 돼. 지금도 감당이 안 돼. 안 돼. 어저께 저 서부서에서 연락 왔어요.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나오셔야죠. 아직 연락을 못했는데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그러니까. 경찰서 연락해야 돼. 하여간 근데 하여간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좀 뭐 욕 하여간 좀 비속어를 섞어 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많이 쓰신다라는 건데 최근에 그 이철희 정무수석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이제 많이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노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은 네. 어쨌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 끝까지 듣는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듣는데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른 결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한대요. 다른 결정하시죠. 다 듣고 내 말대로 한다. 근데 입을 막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네. 참모들이 한 1년이 넘으면은 네.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원 하기가 어려서 자주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된다. 이철희 네. 수석은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문재인 같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런 분도 참모들이 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야이 바로 다닌다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네. 내가 안 봤지만 이철희 수석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안 봤지만은 안 봐도 비디오다. 아무도 말을 안 할 거다. 저 상황이면. 근데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막 인상 딱 쓰고 왜 이러면 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검사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저도 검찰 뭐 군 검사를 했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0년 넘게 했죠. 검사들 특징은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야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아 이거 판사고. 아 그래서 기소야 불기소야. 거든요. 중간 과정은 사실은 뒤늦게 네. 네. 합리화시키는 거고 네.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 검사들은 특징은 뭐냐면 검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고에 들어가면 많이 적어놓으면 안 봐요. 세 줄. 야 결론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주 머리 좋은 검사들은 부장님께서 결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소해 임마. 기소로 바꿔. 진짜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그런 생활을 30년간 해오면 네. 그 과정이 과연 중요할까 싶어요. 의견을 수렴하고 네.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결론을 내놓고 네. 그 결론에 맞게 합리화하는 논리를 만든 그걸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꾸 토론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론을 안 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안 내니까 경고가 뭐 일어나는 길게 얘기를 거예요. 해.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네. 그 검사 생활이 네. 결국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습성을 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못 바꿀 수가 바꿉니까? 없다. 네, 그 살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이런 거죠. 틀을 벗었는 변호사 한 10년 하니까 벗어지더라고요. 변호사 하면 이제 어디 가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치 계속 봐야 되거든요. 진 것 같다 이거 재판. 야 이 큰일 났네 졌네. 근데 검사는 그게 없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때하고 변호사 때가 완전 바뀌는데 변호사는 안 해봤잖아요. 네. 잠깐 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의미 없는 네, 시점이고 계속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자꾸 계속 들어요. 그렇구나. 어쩌면 이럴 수밖에 어쩔 없다. 수.